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저와 함께 이어서 4강부터 또 시작해 볼게요. 자, 4강에서는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전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제 개선 방법 중에서 우리가 서비스 청사진, 대표적인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방법으로 서비스 청사진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서비스 청사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서비스 청사진을 린 쇼스탁이 1984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각 단계별 활동과 활동 주체별 역할 등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해 놓은 게 뭐다? 서비스 청사진이죠. 서비스 청사진은 개념과 그리고 그 연결형으로 이렇게 몇 번 출제가 되었어요. 다음 서비스 제공 과정 각 단계, 즉 서비스 제공 과정에 종업원과 고객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그림, 도식으로 설명하여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서비스 청사진이죠.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및 검토 과정에서 각 지점에서의 실패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높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서비스 청사진을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서비스가 전달되면, 예를 들면 그 서비스가 그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를 해 놓은 건데, 고객의 역할과 또는 직원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규명을 하는 게 이 서비스 청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서비스 각각의 그런 제공 과정에서 가장 실패 가능성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체크를 해놔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주문을 받을 때, 이제 고객에게 주문을 받을 때 주문을 실수하는 그런 그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면, 주문 시 이제 F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죠. 그러면 이걸 전 직원에게 공유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그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특히 메뉴에 대해서 주문을 받을 때 이렇게 실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구나, 실패가 많이 발생이 되는구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를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직원들에게 그 서비스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주문을 받을 때 고객에게 주문 받는 거를 다시 한번 복창으로 확인을 시켜준다. 예를 들면 고객님 콜라 2개, 햄버거 2개,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사이드 메뉴 이거 시키셨죠? 라고 해가지고 고객이 주문한 거에 대해서 직원이 다시 한번 복창해서 재확인 시켜주면 어때요? 그만큼 주문 받을 때에 이런 실패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청사진은 이러한 실패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인 거죠. 그다음 전사적 차원에서 접점에 있지 않는 직원일지라도 본인의 업무가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단계와 서비스 제공자의 처리 능력은 고객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리고 서비스 시스템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그림 지도로서 역할이나 관점을 객관화하는 작업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이 부분은 어때요?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죠. 네, 특히 여기 수평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역할, 특히 이제 고객의 역할, 접점 직원의 역할, 그리고 후방 직원의 역할,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성 요소를 보면, 자, 먼저 수평선을 볼게요. 수평선.
서비스 청사진은 크게 어때요? 세 개의 수평선이 있죠? 이렇게. 네. 세 개의 수평선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수평선을 우리가 상호작용선이라고 해요. 자, 상호작용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죠? 고객과 직원이 접점해서, 네, 접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선은 이 고객과 종업원이 접점해서 서비스를 주고받고 하는 그 선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가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선은 말 그대로 그 서비스 제공이 고객의 눈에 보여지는 것까지 딱 그 고객의 눈에 보여지는 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호작용선을 고객과 직원이 만나는 접점을 구분하는 선이고, 가시선은 고객에게 보여지는 범위와 보이지 않는 범위를 구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가시선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고객에게 보이겠죠. 근데 그 뒤에는 고객에게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을 구분하는 게 가시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상호작용선은 아까 보시면 상호작용선이 있고 내부 상호작용선이 있죠. 상호작용선은 누구와 누구? 고객과 일선 종업원. 그럼 내부 상호작용선이라는 거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인 거죠. 뭐와? 종업원. 종업원과 지원 프로세스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상호작용선은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는 어때요? 고객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선인 거죠. 보이지 않지만 서비스 전달을 위해 지원 시스템과 그리고 후방 직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상호작용선에는 이 지원 프로세스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여기는 후방 종업원의 행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방 종업원의 행동이 있다면 뒤에는 후방 종업원의 행동이 있다. 그래서 후방 종업원이 어때요? 전방 종업원을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 수평선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시험에 또 이렇게 출제가 돼요. 딱 가로를 해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적절한 용어는, 내용은 뭐가 되죠? 가시선이 되죠. 또 여기는 상호작용선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되고, 또 각각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행위 영역을 보면, 먼저 당연히 이제 물리적 증거, 우리가 접점에서 고객이 체험하는 다양한 시설, 장비, 환경, 이제 이런 것들, 물리적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 행동이 있어요. 서비스 청사진은 고객과 직원의 행동, 역할을 구명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행동에서는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객의 역할을 이렇게 규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객 행동을 보시면 고객이 입장했어요. 착석했어요. 메뉴판을 접수를 한 다음에 주문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 피자집의 사례인 거죠. 그리고 음료수가 도착해요. 피자가 도착을 해요. 식사를 합니다. 계산하고 떠나요. 근데 이게 고객 행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업원의 행동은 적객 인사, 그리고 좌석 안내하고 메뉴판을 전달하고 그 주문 접수 받고 음료수, 음식을 전달하고 또는 뭐 피자를 전달하고 테이블을 전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종업원의 행동에 들어가는 사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고객 행동은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객 행동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즉 보면 구매하고 소비하고 평가 프로세스에서 고객이 수행하는 모든 단계 활동을 포함하는 게 고객 행동이다. 그리고 접점 일선 직원의 행동을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원의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눈에 보이는 어때요? 가시적인 활동인 거죠. 하지만 이제 후방 직원의 행동은 가시선 밖이죠.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가시선 밖에서 일선 직원의 수행을 지원하는 직원의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활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원 프로세스는 그 안에 더 내부에 있는 거죠. 더 내부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선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지원 활동으로 기업의 자원과 시스템, 부서들의 지원 등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객 행동, 직원 행동을 특히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프로세스 개선 도구로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이 피시본 다이어그램도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는 도구이죠. 자, 그럼 피시본 다이어그램은 뭐냐 살펴보면 일본 품질 전문가인 카오루 이시카와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잘못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 선정된 개선 과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이 피시본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인과관계 도표라고도 하는데 주요 요인과 하위 원인들이 하나의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이죠. 문제가 복잡하거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특정 문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원인들을 찾는 데 효과적이며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불필요한 의사결정을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그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뭐냐면 딱 그 뭐처럼 생겼죠? 모양이? 네, 물고기뼈 모양처럼 생겼죠. 여기 보시면 물고기뼈 모양에서 이 보면 가장 이제 이거 머리예요, 머리인데 이 머리에는 뭐를 쓰냐? 그 불만의 이제 가장 주 원인을 쓰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출발 지연이 된 거예요. 비행기가 출발 지연이 됐어요. 그럼 왜 출발이 지연이 됐느냐라는 거를 여기 보시면 이제 큰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절차 때문에, 뭐 전방 인력 때문에, 뭐 시설 장비에 의해서 또는 후방 인력 때문에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범주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제 세부 원인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절차에서는 세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지연이 되었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찾아내는 거죠. 세부 원인들을 찾아내요.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아, 출발 지연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이 됐는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어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서비스 품질 개념에 대해서 보면 서비스 품질은 고객 지각과 관련된 고객 지향적 개념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대 대비 성과를 비교한 게 품질인 거죠. 그래서 기대 대비 만약에 성과가 높았다면 품질은 뭐예요? 우수한 거죠. 하지만 기대 대비 성과가 오히려 낮았다면, 즉 기대가 더 높았다면 그 품질은 낮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비스 상품의 이용 전 고객의 기대와 사후 성과의 비교 측정 결과가 우리가 서비스 품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서비스 품질은 딱 이거야. 예를 들면 이 전자칠판이 있어요. 그럼 이 전자칠판이 품질인 거예요. 네, 딱 객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되게 애매하고 모호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서비스 품질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서비스 품질은 고객 기대에 대한 사후 성과를 비교 측정한 결과이다. 즉 이 개념이 서비스 품질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 품질이 있고 과정 품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은 이 결과 품질뿐만 아니라 과정 품질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 서비스 품질은 여기 보시면 탐색적 품질보다는 경험적 품질이 강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서비스 품질도 각각 일반형에서 말바꾸기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탐색적 품질이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경험적 품질, 또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뭐 연결형, OX형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이제 교재에 보면 설명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탐색적 품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상품의 뭐 디자인이라던가 색상이라던가 뭐 맛이라던가 이런 건 어때요? 구입하기 전에 고객이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탐색적 품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경험적 품질이라는 거는 경험하고 나서야, 즉 사용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품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신뢰 품질이 있어요. 신뢰 품질이 있는데, 신뢰 품질은 의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신뢰예요. 경험해도, 자,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도 모르지만 경험해도 잘 모르는 게 바로 모르는 품질이 신뢰 품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구매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엔진 오일을 갈아야 돼요. 그럼 이제 카센터 가서 엔진 오일을 갈아요. 그러고 나서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럼 그 카센터 사장님이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근데 내가 막상 그 엔진 오일이 새 걸로 교체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지만 어때요? 믿는 거죠. 엔진 오일이 새 것으로 교환이 됐구나. 믿고 구매하는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뢰 품질이. 다음 서비스 품질은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복합적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요인, 특정 요인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다양한 요소, 그때 상황 또는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건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순간 만족보다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관된 서비스 유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서비스 품질은 객관적 혹은 획일적이 아니에요. 가끔 시험에 이것도 말 바꾸기로 서비스 품질은 뭐 객관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아니죠. 고객에 의해 판단되는 주관적 평가입니다. 주관적 평가이며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 그 MOT 아마 여러분들 CS 리더스 관리사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MOT에서 보면 이 각각의 접점이 있죠. 각각의 접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접점이 있는데 내가 어느 한 그 특정 상황, 특정 접점에서 만족을 했다고 해서 그 품질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접점이 어때요?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접점이 훌륭해야 그 서비스가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품질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질을 평가를 할 때는 어느 특정 상황,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전 과정에 의해서 이 서비스 품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 품질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좀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왜 어렵냐? 살펴보면, 먼저 서비스 품질은 어때요? 주관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 막 10명의 고객이 있으면 10명의 고객이 다 느끼는 품질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런 주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품질 측정이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자, 서비스는 전달 이전에 어째 테스트가 힘들어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때문에 그러죠? 비분리성, 네, 그리고 즉시성.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즉시성,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어때요? 품질을 테스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측정이 어렵고, 그다음에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객에게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보통 정성조사 또는 정량조사를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설문지를 이용한 정량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때요? 그 설문조사할 때 고객들이 쉽게 응해주나요? 고객들은 너무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이거를 해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매우 힘들죠. 어렵죠. 그리고 자원과 같이 고객이 이동함으로 이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네, 비분리성, 동시성이라는 특성으로 고객이 자원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고요. 그리고 고객은 프로세스 일부, 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로세스의 일부이며 변화 가능성이 많죠. 네, 상황에 따라서 또는 고객 감정에 따라서 수시각각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제 우리의 가변성
가변성이 크죠. 서비스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데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서비스 품질 측정까지 같이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